네, 올해 대박이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 얘기도 많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할 얘기가 없는 날이기도 하고 되게 애매모호한 어려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운 날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이름 정했죠? 대박이님들이라고. 참 이제 운명의 장난인지 뭔지 쭈빡 나는 장이 좀 오늘은 차분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반도체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이것도 좀 과장됐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또 우리 시장을 또 꺾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나라가 지금 상반기 때 수출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아니, 상반기뿐만이 아니라 7월달, 8월달까지도 8월 1일부터 10일까지 나온 수치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수출 증가율이 계속 상승세예요. 너무 좋아, 수출이.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경제 GDP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신용평가사에서 평가도 좋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지수도 이제 올라와도 그만큼 수출이 잘 되고 실적이 잘 나오니까 합리화할 수 있는 건데, 이 수출에 가장 큰 효자 종목이 있었잖아요. 바로 반도체하고, 그리고 이번에 올해는 우리 이제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반도체가 이제 캐리를 해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자동차, 그 다음에 석유화학 쪽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반도체가 꺾이면 대한민국이 9월 달부터는 수출 증가율이 감소세로 돌아서겠네? 그러면 경제 전망도 다시 하향 조정해야 되겠네? 라는 스토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가 피크아웃이다, 반도체가 수적이 꺾인다라는 소리가 나오면 이거는 우리한테는 그냥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주식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면 실제 대한민국 수출 실적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이게 결국엔 연간 GDP에도 GDP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이 부분은 결국 주식시장에도 우려감으로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반도체가 안 좋다는 게 일부 IT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나오고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 2등 종목의 실적이 안 나올 거라는데 지수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시황이랑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엮여버리는 거죠. IT 업종의 문제가. 근데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디램 가격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디램 가격이 4분기 때 피크를 찍을 것이다. 4분기 때 피크 찍어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지, 왜 지금부터 벌써 설레발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그러면은 마진율이 감소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지금까지 판 디램은 전부 다 비싸게 팔았어요. 지금까지 싸게 판 디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먼저 우려를 하냐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좀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참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전 세계 1, 2등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3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반도체 가격을 예상을 할 때, 디램 가격을 예상할 때 보통 뭘 보냐면 얘네들이 들고 있는 재고를 본단 말이에요. 재고가 많이 쌓아져 있으면 공급이 많이 됐구나. 그러면 수요자들이 기다리죠. 가격 떨어질 때까지. 또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너네 이제 공급 많이 되니까 어차피 가격 떨어질 거야. 나한테 좀 싸게 넘겨.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됐냐면요. 증설도 안 했어요. 반도체 쪽은. 다들 지금 어디 쪽에 빠져 있습니까? 비메모리 쪽에 관심이 가 있잖아요. 비메모리 쪽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어갖고 디램 쪽은 증설도 얼마 못 해버렸어. 그래서 얘네들이 공급량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왔던 거거든요. 디램 가격이. 증설을 별로 안 하니까 공급량은 한정돼 있는데, 지난번에 왜 차량용 반도체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계속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타나니까, 야, 디램도 지금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고,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재고 상황을 보니까 재고가 많이 쌓아져 있지 않은 상태라, 해봐야 그 당시에 이제 3주치 밖에 재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세트 업체들이 미리 사재기를 한 거예요. 미리 사재기를 한 거야. 사재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갔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재고는 1주차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고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부족했는데 세트 업체들이 재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은 들고 있는 디램이 얼마 없는데, 세트 업체들과 미리 재고를 많이 확충하다 보니까 보통은 3주치를 재고를 쌓아두는데 얘네들이 10주, 12주치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트 업체들의 디램은 너무 과하게 많이 들고 있었던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세트 업체들이 디램을 많이 사가니까 디램 가격이 올라갔던 거고, 결국에는 피크가 맞긴 맞죠. 그래서 세트 업체들이 이번에 스팟 가격으로 자기네 들고 있는 재고를 미리 던져버린 거죠. 왜냐면
지금 갑자기 PC용하고 노트북 쪽에 판매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가 좀 이제 다시 꺾이기 시작한 거야. 판매가 잘 안 되기 시작하니까 D램을 많이 재고를 축적해 놨다가 굳이 D램이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가격이 고점이 형성됐을 때 크게 손해, 자기네가 샀던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을 때 시장에 내놓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시 되팔자. 그래서 공급업체에서 D램을 판 게 아니라 세트업체에서 D램을 내놔가지고 덤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훅 떨어진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거 현상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D램 가격이 피크아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닌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세트 업체들이 가격을 싸게 파는데 당연히 조정이 나왔지. 추세적인 하락으로 볼 수 있나 D램 가격에? 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세트 업체들이 들고 있는 D램은 어떻게든 소진이 될 거고 얘네들은 만드는 애들이 아니니까.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앞으로 계속해서 뭐 증설이라던가 아니면 생산량을 증대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D램 재고를 공급을 많이 늘리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단기적으로 해소될 물량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해소될 물량인데 예. 단기적으로 이 가격이 꺾이겠죠. 꺾였다가 이 세트 업체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다시 가격이 올라오겠는데 왜냐하면 그 동안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재고 뭐 6주차, 7주차, 10주차 이렇게 많이 쌓이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리고 어차피 피크 아웃 논란이 나온 이상 얘네들이 바보가 아닌데 공급량을 조절을 안 하겠습니까? D램 업체들이 요 세 개밖에 없는데 어차피 얘네들 공급량을 조절을 해버리면 다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D램 가격에 대한 뭐 떨어졌다 쳐요. 예, 떨어졌는데 PC용 D램이잖아요. 지금 문제가 된 게 PC용 D램은 전체 D램 판매량의 13% 정도고요. 거의 대부분 이 D램이 어디에 팔려나갔냐면 여러분들 스마트폰하고요. 서버 있죠, 서버. 서버에 팔려나가는 게 70%예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그래 PC용 D램이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마진율이 안 나와서 전체 D램에 영향을 줄까? 그러면 이거는 스마트폰하고 서버 쪽에 수급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체 D램을 판매를 하니까 이쪽에서 마진이 안 나와도 이쪽에서 마진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 스마트폰이 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본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 스마트폰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어요. 두 자릿수. 매달마다.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 중국에서 삼성폰은 안 샀을지 몰라도 중국에서 스마트폰에 AP는 들어가잖아요. D램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에 D램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생산업체들은 호재인 거지. 스마트폰 자체가 많이 팔리면 D램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요 세 개 업체들의 스마트폰 D램은 견조하다 수급이.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서버를 미리 증축을 해놨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호재거리가 하나 있잖아요. DDR5 출시가 됐잖아요. DDR5. 예. DDR5가 출시가 되면 교체 수요가 발생이 된다고요. 기존 서버에서 신규 서버 증설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서버에서 교체 물량이 들어와요. 예. 이유는 용량이 DDR4에 비해서 지금 DDR4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지금 기존 서버들이 DDR4에 비해서 이제 처리 용량이 이제 2배가 되니까요. 같은 설비로 했을 때 본인들이 한마디로 건물 하나 더 올릴 필요 없다는 거거든. 2배의 효과가 발생이 된다는 거고요. 용량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기료가 절감이 돼요. 전기료가 절감이 돼서 어떻게 15% 정도가 전기세가 덜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버 같은 경우에 360을 24시간을 돌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 안에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예, 그러면 전기세가 무시 못합니다. 예, 전기세를 15% 감축을 한다라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DDR4를 갖다가 DDR5로 바꾸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죠. 하지만 그 초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교체를 할 서버 업체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DDR5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이제 막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수율도 잘 안 나올 거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그 D램의 크기보다 사이즈가 커서 나와요. 그러니까 생산 자체의 물량이, 공급량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서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체하겠다는 애들은 또 이제 물량 전쟁이 벌어지겠죠. 4분기에 DDR4가 출시가 되니까, DDR5가. D램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4분기 때 피크아웃이 아니라 4분기 때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제가 뭐
그쪽 뭐 전문가도 아니고 걔네들보다 똑똑한 게 아니니까 걔네들이 알아서 전망은 했겠지만, 근데 이제 걔네들이 그러면 그렇게 똑똑하면 항상 맞췄어야지 맞추지 못하더라는 게 문제입니다. 디램 가격 맨날 피크아웃이라고 해놓고선 그 다음에 디램 가격 더 치솟아 버리고 이랬던 경험이 워낙에 많고요. 디램 슈퍼사이클 간다고 했는데 디램 가격 갑자기 꼬그라진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항상 틀리면서도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는 니들보다 안 똑똑해도 니들 말은 못 믿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살짝 기우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엔 본인들이 너무 세트 업체들이 쌓아놓은 재고를 갖다가 시장에 내놔서 덤핑으로 내놨다고 해가지고 현물 가격이 고정거래 가격보다 살짝 이탈을 했거든요. 더 아래 가격에 판 거야. 근데 세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팔아서 지들이 손해보고 판다는 게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그 현상을 하나를 보고 갑자기 슈퍼사이클이라고 계속 찬양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피크아웃을 찍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닌가.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쪽도 결국엔 이제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요, 시장은 다시 올라가는 거고 우리 수출은 뭐 계속 증가하는 거죠. 오늘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오늘 2개가 나왔는데 CLSA도 반도체주에 대해서 경고를 했대. 모건 스탠리에 의해서.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꺾인다, 피크아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대폭 낮췄는데, 하이닉스는 주가가 10만원 이상인 종목인데 목표 주가를 8만원으로 낮췄어요. 한마디로 팔라는 이야기지. 오히려 파는 게 아니라 공매도를 치라는 이야기죠. 쇼스 치라는 식으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목표가를 11만원, 12만원짜리 종목을 갖다가 8만원 목표가를 했으면은 그거는 쇼스 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쨌든 모건스탠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폭락이 나왔고요.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려가 과하다, 그렇지 않을걸?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CLSA는 모건스탠리랑 비슷한 관점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면서 비중 축소, 그래서 이제 마진이 상승 속도가 더뎌진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보다 내용은 세진 않아요. 세진 않는데 어쨌든 서서히 마진이 감소할 것이다. 어쨌든 뭐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건 일맥상통하죠. 이유를 모건 스탠리하고는 다르게 내더라고요.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가격이 고점이다 얘기한 건 공급 과잉을 이야기한 건데, CLSA는 공급 과잉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경기 침체로 매물 반도체 업계가 둔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엔 경기 침체가 원인이라는 거지. 어쨌든 얘네들도 한 단계는 모건 스탠리보다는 스탠스가 강하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갑자기 경기 침체를 끌어와가지고 반도체 가격에 고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모건 스탠리보다 저는 더 얄미운 게, 모건 스탠리는 틀리든 맞든 간에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하지만 CLSA는 그냥 아무 멘트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경기 둔화? 우리 코로나 왔을 때 반도체가 더 많이 팔려나간 거는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경기가 둔화되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니까 반도체는 더 많이 팔려나갔거든요. 왜? 다들 재택근무하고 집에서 게임하고 컴퓨터 사가지고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시간 보내야 되고 집에서 넷플릭스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팔린 건데, 아무튼 얘네들 이야기는 읽을 게 없더라고. 그래서 얘네들 그냥 패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메모리 고점론이 기우였나? 반도체 매출 전망 또 상향했대. 이건 또 뭔 소리야, 그죠? WSTS에서는 올해 매출 증가의 전망을 10.9%에서 19.7%로 2배나 올렸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25.1% 또 조정을 했답니다. 그것도 어제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이 나온 그 상황에서 WSTS는 오히려 25.1% 매출이 상향될 거다라고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메모리 37% 성장률 최고다. 내년 전망 17.4%에서 18.4%로 상향. 참나. 고점 논란에 최근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 자,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 기구인데요. 2021년 2분기 반도체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반도체 매출 규모가 약 5,509억 달러, 약 646조 6천억에 달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니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가입되는 비영리 단체로서 3개월 간격으로 회원사를 포함해 세계 반도체 시장을 분석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구입니다. 3월과 6월에 각각 시장 전망 보고서를 선보였고 8월에 공개한 건 2021년 들어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다. 어저께 나온 보고서라는 거죠. 주목할 점은 3개월에 첫 번째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에 6월과 8월에 잇따라 글로벌 반도체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피크아웃 나온 이후에 오히려 상향 좀 조정했다는 거니까, 이제 반도체 이야기 가지고도요. 그러니까 지금 갑론을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가지고 갑론을박 하는 것처럼
반도체 가격도 아직 피크아웃이 아닌 상황에서 미리 예측을 하는 거니까 주식시장이란 거는 속성상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제 각자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반도체 쪽과 관련된 이슈도 이제 우리 시장과도 이제 연관성이 좀 높은 상황이라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반도체는 이것도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결국엔 이제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시장 전망이 틀렸다라는 걸 이제 알아챌 쯤에는 시장이 이제 급반등이 나오겠죠. 그 종목들이. 그래서 반도체 쪽도 크게 저는 일단은 당장에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논리를 봤을 때 그 논리에 제가 이제 설득당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크게 걱정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지표가 앞으로 나오는 미국 지표가 별로 안 좋으면 그러면 저는 파월 의장도 분명히 올해 내에 테이퍼링을 포기를 할 거다. 올해 내에 테이퍼링 할 생각이 없을 것 같다.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다 되는 거예요. 시장도 올라오고 반도체 종목들도 IT 종목들도 다 올라오고 그런 상황도 이제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희망을 버리질 않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희망은 버리시지 마시고 중간중간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은 달라진다. 그 중간중간 뉴스 나올 때 제가 필요한 뉴스가 나오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업로드를 시켜드리겠다. 이렇게 좀 약속을 하고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할 일은 딱 그겁니다. 리스크 관리 조금만 시장에 추가적으로 좀 올라오길 바라고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현금은 한 20% 30% 정도 그 정도 딱 들고 있는 상태에서 20% 정도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다시 올라갈 거고 안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현금을 좀 더 만드는 작업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우리 대박인님들 그냥 괜히 대박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 대박 다들 나실 겁니다. 당장 내일이 아닐 뿐이지 몇 달 후에 1년 후에 또 2년 후에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금액보다 최소 2배 이상 3배 이상 그 정도 사이즈를 이제 가지고 아마 매매를 하시게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들 이럴 때일수록 기운 내시고요. 또 시장은 항상 올라오고 떨어지고 반복인 거 아시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주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두들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박이님들 모두 대박 나십시오. 대박!